쓸데없는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4번을 봅시다. 우리 3, 4번 하면 이 교재는 일단 선생님이 풀려고 하는 거는 마지막이라서 여기까지만 풀 거고 다른 건 여기까지 다 풀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고 교과서로 잠깐 넘어갈 거야. 알겠지? 이거 다 하고 자 어느 회사에서 샴푸 한 개의 용량은 정규부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개 추출 표본평균 구해가지고 그거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를 이미 구했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예요? 99%로 구한 거. 근데 이게 뭐가 된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6 이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한 적이 있었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 같은 거. 그러니까 신뢰도가 똑같은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할 때는 어디에 영향을 또 받냐면 표본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에 맞춰서 n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뭐 밑에부터 봐도 되고 위에부터 봐도 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상황하고 아래에 있는 상황하고 상황이 달라요 지금.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는 이 몇 개를 골랐는지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어떤 범위를 준 거야. 신뢰 구간을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 할 수 있냐? 여기서 여기 빼면 그러니까 746.1을 이렇게 빼면 혹시 길이를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얼마예요? 네 여기가 9.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길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뒤에서 앞에를 빼면서 구한 거잖아. 그치? 95%짜리 신뢰 구간이잖아. 2 곱하기 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96 써도 되는 거야? 선생님이 문제 그 밑에를 잘라버렸는데 밑에 보시면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때 0.95라는 표현 되어 있지. 그러니까 1.96을 사용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은 정해져 있어. 얼마야? 루트 16, 4 그리고 시그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계산이 뭐 귀찮을 수는 있지만 시그마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도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가 나오냐면 10이 나와요. 10. 시그마가 10이 나오니까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 99%를 하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아까 16개 뽑는 거는 95%에서 이미 하고 한 번 하고 끝났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B-A라고 하는 신뢰 구간의 길이 B-A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2 곱하기 자 99% 추정인데 지금 밑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2.58로 돼 있어요? 네, 2.58 절대값이 2.58 이하일 때 확률이 0.99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58. 자, 우리는 누구를 모르냐? 지금은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로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6 이하로 맞추는 과정을 하고 있고 대신 누구는 구해왔냐면 이 앞 단계에서 시그마가 10이라는 사실을 갖고 왔어. 10 딱 넣어주고. 근데 이게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저렇게 잘 풀어야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약분해? 양쪽? 3. 그러면 저거 3 되네. 이렇게 하면은 3, 0. 3, 8에 24, 3, 6, 18, 0.86. 근데 거기에 10 곱하니까 이게 얼마야? 8.6. 근데 거기 루트가 있어. 그럼 여기 루트에 이쪽으로 곱해가지고 보내버리고 8.6이야.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다음 어떻게 계산해야 돼? 루트 날리려면 제곱을 해야죠. 혹시 내가 진짜 그런 애는 없을 건데 8.6 대충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88, 64 이렇게 계산하시면 큰일 나요. 알죠? 그래서 8.6 진짜로 찐으로 제곱해 주시고 그거 이상이 이렇게 n이 될 거다. 8.6 제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네, 73.96 나오네요. 73.96. 73.96. 그러면 그거 이상이니까 n은 자연수겠지, 그치? 표본의 크기 얼마가 되겠어요? 네, 74, 75, 76, 77 다 돼. 근데 그 중에 뭐 물어봤다? 최소값. 그러니까 74가 답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74로 잡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거로 줄여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번. 지금 여러 번 풀고 있는 문제가 수능 27번 문제예요. 얘도 그래. 얘도 길다.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의 표준표자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상황을 모른다. 그리고는 100대를 이미 추출해서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x1 바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놨고, 그렇게 됐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다. 이게 이제 수능 문제니까 더더욱 그 보기에다가 구간을 막 5개 써놓고 이 중에서 네가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 골라라는 이제 문제 안 나오는 거지. 그 너무 좀 안 예쁜 문제잖아, 그지?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몇 대를 뽑냐면 400대를 또 추출해가지고 표본평균 X2 바라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얘네들을 뺀 게 1.34라는 걸 알고 있고, A랑 C랑 또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알고 있네요. 이런 조건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B 빼기 A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맨 마지막 B 빼기 A 구하는 거는 그래, 요 앞 상황에서 요 앞에 나오는 여기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이제 지금 여기서 특징적인 조건은 그래 A하고 C하고 같다는 것도 특징적인데 X1바랑 X2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 두 개의 차를 얘기를 해버렸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쓸만한 게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알려줬으니 나도 진짜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는 거야. 얘들아, X바가 우리 지금 신뢰 구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신뢰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건 알고 있죠, 그쵸?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해버리면 X가 날아가서 없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길이 얘기하기 전 버전으로 보는 거야. 어떤 거? 이런 거. X1 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이 위에 95%짜리 하고 있으니까 N이 100이어서 10분의 시그마, 요거 이상. 요렇게 써있겠지, 식이. 그지? 이게 지금 앞쪽에 있는 얘기 쭉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X2가 나오는 건 요 밑에 일이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2 바에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99%네. 밑에 보면 2.58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2.58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몇 대야? 400대 추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20 맞나요? 20의 시그마 그리고 M 요렇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지, 그치? 오른쪽을 쓰셔도 돼요.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거 얘기할 거. X1에서 X2 표본 평균 두 개를 뺐을 때의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빼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러면 얘를 뺀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쟤를 뺀다는 거. 쟤를 뺀다는 거. 어떤 얘기일까? 쟤를 뺀다는 건 어떤 걸까?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는데, 맞아. 지금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95%의 신뢰 구간에 시작하는 애가 A였고 99%에 시작하는 애가 C였어. 근데 이게 두 개의 값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뺐을 때 우리가 원하는 X1 바에서 X2 바를 뺀 거를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게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야. 이 부등식 자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요거 따로 뽑아가지고 두 개를 뺐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총 마지막 계산은 어떻게 되면 0이 돼야 돼요. A하고 C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중간에는 어떻게 들어있냐면 마이너스 1.96에 10분의 시그마도 있고요. 빼기 붙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플러스 2.58에 그 다음에 20분의 시그마도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가지고서 x1 빼기 x2가 1.34라는 거 아니까 얘가 지금 1.34거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시그마 값이 여기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지는 않겠지만 소수점이 좀 있어서 시그마 값이 여기서 얼마가 계산되냐면 20이 계산돼요. 시그마가 20이 나왔어.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B 빼기 A라는 걸 할 수 있죠. B 빼기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A였을 거거든. 그치? 빼니까 2 곱하기 1.96에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가 20. 이게 지금 B 빼기 A가 돼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거지. 그래서 4 곱하기 1.96인가? 7.84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일단 그 뒤에 있는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다 일단 날라가긴 했어요. 선생님이 거기까지 다 못 푸는데 혹시 누가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자 근데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여러분도 어차피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지금 딱 세 가지가 아니지 세 종류로 바탕을 두고 시험 문제를 냈죠. 1번 뭐야? 교과서. 2번 요거 스프링 노트 교재 그지? 그 다음에 3번 너네가 모르는 그곳 그지? 근데 이 3번에 모르는 그곳의 문제 형태가 대부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형태 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다른 문제집 있으면 그 풀어도 되지만 없으면 그냥 이거 풀어도 되기는 해. 근데 문제는 해설은 없어. 알아서 하세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거기 그 뒤에 다음에 나와 있는 도전 문제 4개는 23년 수능 특강 문제예요. 거기서 해설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열심히 팔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과서를 잠깐 가봅시다. 교과서. 맨 마지막부터 한번 볼까?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제일 끝인가? 자, 여러분들 뒤에 배단원부터 한번 거꾸로 볼게요. 거기서 혹시 질문할 만한 문제 있었어요?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 너 안 풀었냐? 깨끗하다 어째? 네.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럼 뭐 선생님이 풀어준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문제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야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미리 풀어본 사람 중에 좀 어려웠다 뭐 아니면은 이거 한번 풀어봐요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 안 하시면 이제 월요일날 할 수도 있고 월요일날 자습할 수도 있고 중단. 근데 사실 우리 그 교재 스프링 교재가 어려운 문제가 훨씬 많았어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다른 반 애들이 요거 6번 있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나보고 저번 시험 문제에 내지 마세요. 뭐 이런 자기들 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었어. 이건가? 맞나? 이거였나? 이 문제였나? 이 문제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맞나? 네. 애들이 이 문제를 사실 이거 지금 그 수준으로 보면 표준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도대체 왜 질문했을까를 한번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 너네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부분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 너도 거기까지만 풀었어? 어땠어? 그래,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이렇게 풀었더라고. 6번을 보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1부터 5까지 지금 카드가 하나씩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3장을 이미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걔가 X바라고 써있을 때
EX바 분산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아, 그럼 내가 세 장을 다 뽑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미 추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값이 복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카드가 1, 2, 3, 4, 5가 있으면 내가 세 장 뽑는데 어떻게 뽑힐 수 있어? 이렇게 뽑힐 수 있어. 또 어떻게 또 뽑힐 수 있어? 그래. 이렇게도 뽑힐 수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중간에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 그치? 1, 2로만 만들어줄 수 있고 1, 2, 3으로만 만들 수 있고 1, 4, 5로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수많은 경우가 다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야? 5, 5, 5 이렇게까지 뽑히는 경우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 그치? 심지어 이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얘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니야. 1, 1, 2도 있지만 1, 2, 1도 있고 2, 1, 1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서 뭘 해야 돼? 우리가 X바 평균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그려? 이거 뭐지? 판결분포표를 그리는 거지. 1, 1, 1이 나오면 그걸 3으로 나누니까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1, 1, 2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 3분의 4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그럼 얘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도 또 1, 1, 2도 있고 1, 2, 1도 있고 2, 1, 1도 있으니까 막 그 몇 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쫙 펼쳐지는데 이걸 다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구해도 나오는 게 맞아. 근데 나오고 나면 내가 아차 싶을 수도 있어. 잘 구했다면. 자, 뭐예요? 자, 어쨌든 얘는 얘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의 근본이 어디냐면 모집단의 1이지, 그치? 모집단의 1이라는 게 뭐예요? X. 지금 뭐 한 걸 가지고 X 바를 만들었어, 얘들아? 카드를 빼본 거를 지금 X로 한 거야. 그게 근본 사건이야. 이런 원래 표현수 안 쓰거든. 그냥 느낌 가지라고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몇 번이나 해보는 거야 지금? 3번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모집단의 1, X, 확률 변수 X에 대한 일은 뭐냐면 저 1, 2, 3, 4, 5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X바의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X의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는 거지. 카드를 꺼내봤을 때 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1, 2, 3, 4, 5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는 한 장 뽑는 게 지금 X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걸 3번 반복해서 X바가 생긴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카드는 5장 들어있으니까 전부 다 5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의 평균 구할 수 있고 X의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구해지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일단 여기 안에 이 숫자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빼. 제곱의 영향을 받는 거야. 4 VX 4. 자, 근데 우리는 평균의 분산이잖아. 이건 뭐였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거였던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n이라고 하는 게 누구야? 우리 지금 몇 장 뽑아보는 작업해? 3장.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여기서 알아오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근데 애들이 이거 비슷한 거 다른 데서도 뭐 나왔을 때 애들이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지난번 100점 맞은 애가 질문했어. 그래서 애들 이거 곤란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때요? 우리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풀었다는 가정하에 풀고 나면 너네가 아차 싶을 거지. 왜? X바의 평균 구하면 뭐가 나올까? 3 나올 거야. 그지? 이거 평균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다행. 근데 아마 얘는 끝까지 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거다? 지금 3장을 꺼내서 본다는 것 자체가 표본의 개수가 3개로 잡혀 있는 거고 우리가 한 번 꺼내보는 이 액션이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한데 되게 당연하지 않게 느끼더라고. 의외로 6번 질문이 있었었고요. 그거 빼고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더 어려운 걸 다 풀었어요. 저기도 있다. 123쪽에 13번 같은 것도 보면 그거 선생님이 우리 스프링
음지생과 확률과 통계 그 교재 풀 때 그때 우리 생수로 세트 만들었던가? 초콜릿 세트 만드는 그런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풀 때도 얘들아 이게 달라 평소하고는 X 발음 물어본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4개 세트가 109.76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 눈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Z값 구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문제는 솔직히 너네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금방 얘기한 것 같은 6번 같은 요런 아주 개념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X1, X2, X3, X4 이렇게 각각 뽑은 걸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자, 우리 또 앞으로 막 가봐요. 그러면 여기를 다 풀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데서도 뭘 풀면 좋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보고 풀고 싶은 걸 풀으라고 하면 별로 풀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시험 범위가 2단원부터 시작인 건 알고 있죠? 엊그저께 또 누가 또 질문했어 그거를 이제 와서 2단원도 들어가요? 네 2단원 교과서도 들어가는 거고요 2단원 그 교재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한 번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 문제 재밌는데 싶으면 내년에 시험 문제 낼 때도 그게 눈에 자꾸 들어와 힘들어 시험 문제 질문 없어요? 그럼 나 그만할래. 끝.